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제30일에 보험연구원 캐리 산학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헌수 교수이고요. 오늘 주제는 저희들이 과거에 뭐 학자분들이 많이 할 때는 논문을 발표했거나 또는 산업 현황 이슈를 저희들이 다뤘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보험에 관련된 규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인 가격 규제, 저희 보험에서는 이게 약관 규제일 수도 있고요, 상품 규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 요율 규제 또는 보험료 규제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를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발주해 주신 박서준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이론과 실证연구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론해 주시는 한국규제학회 양준석 교수님, 대구대학교 황진태 교수님, 보험연구원의 황인창 연구위원께서 각기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발제 서울대학교 박서준 교수님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김원수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굉장히 간단한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보험 가격 규제랑 관련된 그 굉장히 개론적인 이야기 및 보험 가격 규제와 관련해서 있었던 그런 실증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해서 대략적인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복잡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소개 정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를 특히 이제 금융기관을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규제에 크게 다들 아시듯이 가격 규제 또는 요율 규제 그리고 건전성 규제, 행위 규제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들 저희들이 잘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가격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규제가 가격이든 건전성이든 행위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이 왜 있고 어떤 방향으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은 사실 똑같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자가 너무 깨알 같아서 죄송한데 일단 규제라는 것은 제가 규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실패할 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규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장이 이제 풀어낼 수 없을 때 이제 개입해서 도와주는 관점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다라는 게 무엇일까? 특히 이제 금융시장, 보험 쪽에서 이제 특히 보자면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시장이라 함은 모든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가 아주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 시장, 정보 비대칭이 없고 완전한 어떤 경쟁 시장이어서 잘 작동되는 그런 시장을 얘기를 하고 그게 무언가의 이유로 작동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때 우리가 규제가 들어서 그런 문제를 고쳐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런 완전한 아름다운 경쟁 시장은 교과서에나 존재하지 실질적으로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규제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workable competition 어떤 이 정도면 문제 없다. 받아들일 수 있다. 요 정도면은 적당히 잘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월커버 컴피티션 상태가 된다면 그렇게 터프한 규제 없이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시장의 실패를 얘기를 하느냐. 독점력이 과도해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가격을 책정을 한다거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우리 보험사로 치자면 기관이 과도한 지급불능 위험을 보유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전성 규제도 하게 되고 가격 규제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규제 특히 독점 같은 경우는 가격은 이거 이상은 가면 안 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이런
지급불능 이랑 관련된 그런 각종 건전성 규제 등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러면 가격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 보험 금융을 떠나서 우리 뭐 경제학 시간에 이제 가장 첫 시간에 배우는 가격은 원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 완전 경쟁 시장이면 아름답게 제가 뭔가 이렇게 이 애니메이션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네, 이 아름답게 딱 저기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쟁 시장이 아닐 경우에 독점력이 있을 경우에는 저기 분홍색이 있는 박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서플라이를 줄여서 가격을 높여서 이익을 수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고 정부가 개입해서 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격 상한제 같은 것들 또는 너무 이제 뭐 가격이 너무 비싸지거나 뭐 이거 가격 상한제나 하한제 이런 건 이제 뭐 노동 공급에 있어서 최소 임금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상한제, 하한제 등등의 어떤 그런 가격 규제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뭐 가격 상한제든 하한제든 인위적인 개입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부작용들이 이제 낳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천적 해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이런 어떤 독점력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독점 상태를 해소하는 어프로치 그리고 뭔가 담합을 금지시키는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 자체를 이 시장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문제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규제가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위에서 하는 어프로치를 봐도 가격 하나하나가 과소하냐 과대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 공정한 시장의 어떤 건전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규제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앞에 시장의 실패라고 했고요. 그럼 이렇게 규제를 했을 때 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같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외에도 규제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글러의 포획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규제자가 정말 모두를 위해서 최선이 되는 그런 규제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 굉장히 힘이 센 이익 집단에 포획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규제가 이 사회의 최선인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강한 이익 집단이 소비자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으나 이러할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규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가격 규제, 특히 보험 가격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의 암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격의 비유연성, 스티키니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 인상이 규제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될 경우에 손해율이 아무리 좋아도 함부로 가격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인하를 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하는 일이 되고 그러다가 뭔가 위태로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올려도 될 시점이 되면은 대폭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격이 고변동 동정에 사실 노출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사실 자본 비용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높아진 자본 비용으로 인해서 금융 상품의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논리도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 실링이 있을 경우에는 뭐 고위험 물건 인수를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시장의 실패, 시장 축소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보험 스페시픽한 그런 이론들인데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목적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클레인 이분이 보험 규제 연구 많이 하시는 분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장의 실패를 해소하고 작동 가능한 경쟁 시장 조성 자체에 이제 힘을 써야 한다. 시장 실패의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에 주목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규제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험 가격 규제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들 이론에서 적정 가격이 무엇이냐, 위험을 반영하는 가격이다. 그 원칙의 충분성, 비과도성,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적정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 가격 규제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흐름에 대해서 먼저 훑어보자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처음에는 충분성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시대가 1900년대 이전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충분성이라 함은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이 보험사의 건전성에 해치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보험료가 충분히 비싼가, 너무 싸진 않은가, 너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은, 충분하지 않은 가격 부과를 통해서 그러다가 그냥 큰 사고 일어나면 망하고 말지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화재 보험에서 하다 보니 충분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솔벤시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지급 불능 규제, RBC 이런 쪽이 별로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라는 것이 좀 솔벤시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충분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비과도성,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지나치게 비싸다의 가격 규제가 좀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인데요. 사실 데이터 산업이고 진입 장벽이 상당한 편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입하기 힘들 그런 독과점 시장이 유지가 되면서 가격 담합이 일어나고 게다가 보험 고객의 어떤 보험 탐색 비용이 상당히 이제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보험료가 이제 책정이 될 수 있는 시장에서 1940년 이후의 가격 규제의 중심은 이제 가격 사전 규제, 건전성 규제가 이제 결합이 돼서 건전성 쪽은 따로 떼서 보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그런 어떤 그 과도성에 대한 규제로 가게 됩니다. 그 과도성에 대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는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쪽에서 이제 규제를 해왔냐 그 흐름을 보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가격 사전 승인제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prior approval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보험 가격을 결정하고 변동하기 전에 금융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나 이만큼 요율을 책정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증거를 보여주고 이제 허가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의 가격에 금융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큰 흐름으로 보자면 미국하고 이제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이후부터 사실 사전 승인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격 요율 자율화의 방향을 이제 바람을 크게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총 이제 37개 주에서 사전 승인 방식을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 채택을 했었으나 2019년 그것이 이제 13개 주로 이제 감소를 해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여전히 이제 prior approval 사용하는 그런 주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주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강한 가격 규제 형태인 이런 사전 승인 방식은 오직 10몇 개 내외 주에서만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1994년 이후부터 이제 가격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논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오늘 저는 이제 그냥 굉장히 중립적으로 그 이야기만 좀 전달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사실 여기서 보시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1980년 이후에 주별로 온도차를 보이면서 하나씩 좀 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많은 실증 연구들이 유사한 그 해에 유사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느슨한 가격 규제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스테이트도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요율 규제상의 차이가 있는 이런 주들에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사실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셋업이 여기 미국 시장에 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1980년대에 발표된 이제 이런 어떤 주요 연구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저런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요율 규제가 실제로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사실 뭐 소비자한테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의도했던 비과도성을 이제 그 어떤 원칙 그런 것들 어떤 과도한 가격을 통제하는 역할로서 요율 규제 사전 승인 방식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이제 봤던 반면에 그 이후의 연구들입니다. 이제 98년, 뭐 95년, 2001년 논문 여기 써놨는데 90년대 이후에 발표되었던 연구, 실증 연구 결과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규제가 요율 자체에는 평균적으로 별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때그때 주의 특정 뭐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지 이제 이 정도 되면 90년대 이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 시장이라든지 뭔가 이런 좀 시장에 작동하는 조건이 뭐 좋아져서 그런지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 봐도 사전 승인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것이 요율을 더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시장이다. 적어도 미국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변동성이라는 또 제목으로 제가 하나 이제 카테고리를 묶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또 70년대부터 이제 9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들은 이제 어떤 변수를 이제 보고 있는 연구들이냐면 아까 그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의 스티키니스를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인데 그러면 규제가 심한 그런 주는 그런 가격 규제가 있게 되면 그것의 부작용으로 가격의 어떤 스티키니스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커서 자본 비용이 높아지고 나쁜 일들이 막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그럴까? 요거를 좀 이제 봤던 논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사전 인가제인 경우 실제로 가격 변동성이 좀 이렇게 손해율 변동성이 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그 이제 가설을 이제 서포팅하는 결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민스 소머 1996년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자본 비용의 비효율성으로도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량 물건 시장 아까 이제 그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가격을 너무 비싸게 가격 실링을 쳐가지고 이거 이상은 못 받게 이제 그런 이제 규제를 이제 하게 되었을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엑시스를 해버리면 물건을 이제 인수를 안 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보험사들이. 그래서 이제 사전 인가제가 있을 경우에 불량 물건 시장이 더 규모가 큰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실 매사추세츠주에 강한 규제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매사추세츠주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요율 규제가 강한 주인데 그 시장에서의 이제 그 불량 물건 시장 레지듀얼 마켓 규모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거의 뭐 80년대 후반에는 전체 시장의 70%가 그 이 승인 거부를 당한 이런 거의 뭐 작동하지 않는 정말 시장 실패의 끝을 보여주는 이런 시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규제를 급격하게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서 그 불량 물건 시장이 매사추세츠주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의 부작용, 가격 규제의 부작용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너무 터프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가격 규제하고 채널에 관한 논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가격 규제가 사전 승인제가 있는 경우에 이게 채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가격 규제가 심한 경우에 주로 직판 채널을 사용하는 비율이 좀 낮은데 일반적으로 직판 채널을 효율이 높은 채널들이라고 미국 자동차 보험에서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논문들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가격 경쟁의 정도를 오히려 낮추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장된 정도의 가격이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여지를 줄인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연구 결과들이 조금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연구들 중에서 뭐 보험 실증 연구의 대가이신 커민스 교수님과 해링턴 교수님의 두 연구에서 이제 뭐 결론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80년대부터 쭉 이렇게 규제를 풀어오고 나서 2000년쯤 돼서 이제 하신 말씀이
미국 시장은 적어도 충분히 경쟁적이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값들이 관측이 된다. 경쟁 시장, workable competition 시장이라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보인다고 나는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해밍턴 교수님이 이제 적어놓은 말을 그대로 따왔는데 there is little or no evidence that prior approval on average has a material effect on average rate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prior approval 하는 게 사실 뭐 요율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아닌 것 같다. 뭐 요율 규제 사실 뭐 가격 규제 내 판단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자율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이제 유럽 시장인데요. 유럽 시장도 일단 자율화, 가격 자율화로 일단 갔고요. 가고 나서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에 판단해 보기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율화를 했었는데 어땠느냐 실제로 시장이. 혹시 가격이 너무 비싸지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독점력이 뭐 있고 이런 문제 부작용이 생겼던 것은 아닌가라고 간단한 스태티스틱스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가격 변동이에요. 96년부터 2014년까지 가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104 뭐 이렇게 돼 있고 거주 91, 건강 164, 그리고 뭐 트랜스포트 99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186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제 기억에 보험이 뭐 이런 숫자에서 딱히 뭐 더 비싸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뭐 요율 규제를 완화했으냐 가격이 폭등하거나 통제가 안 됐다는 어떤 숫자로서의 어떤 그 결과값은 전혀 없어서 그냥 계속 풀어놔도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규제를 왜 하는가라는 논리는 여전히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만약에 담합이 있는 시장이라면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만약에 담합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라면 여전히 뭔가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소비자의 탐색 비용, 서칭 코스트, 스위칭 코스트 같은 것들이 만약에 너무 높다고 한다면 시장에 뭐 여러 보험 회사가 있다고 해도 옮겨가고 뭐 찾는 것들이 너무 비싸다면 과도한 가격의 책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또 따라서 보험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논리상으로 사실 뭐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의무보험인 경우에 조금 다른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걸 어포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적인 어떤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의 경우에는 그냥 뭐 적절한 리스크에 맞춰서 시장의 논리로 가격을 책정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정치적, 사회적인 화합, 어떤 그런 다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격 규제가 요율 자율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 과도성, 뭐 충분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꼭지 공정성, fairness 뭐 이 측면이 있잖아요. 그 equity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큰 흐름은 어떻게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냐면 거의 요율 자율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요율 요소의 차별화, 공정성 측면의 규제는 사실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 이야기는 없는데 가격을 얼마나 차별화하고 남성, 여성 뭐 특정한 어떤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세그멘트별로 다른 가격을 이제 좀 책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별로도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약간 강화되어 가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약간 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든지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옆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크레딧 스코어 같은 것들이 보험 가격에, 자동차 보험 가격에 영향을 미쳐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영향을 미치면 전혀 안 되지만 굉장히 세게 10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이 리스크한테 하이 프라이스를 매겨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제 되는 주 되지 않는 주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는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간섭하지 않지만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과다한 가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 경쟁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차별적 요소에 대한 간섭 그리고 건전성 규제, 행위 규제 같은 쪽으로 금융 규제의 중심이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여서 뒤에 몇 가지 덧붙여 봤는데요. 사실 그 월커블 컴피티션 뭐 이렇게 많은 보험회사들이 뭐 잘 작동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많은 숫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서칭 코스트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 비교 서비스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인터넷이나 가격 비교 서비스 같은 것들의 등장이 시장을 더 퍼펙트 컴피티션, 아름다운 시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은 가격 규제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가격 비교 서비스 같은 것들은 탐색 비용과 전환 비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습니다. 높이는 방향과 낮추는 방향이 있는데 일단 무조건 낮추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건 것 같고요. 낮추는 방향은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치 코스트, 스위칭 코스트가 상당히 낮아져서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고 혁신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얘기들이 이제 쭉쭉쭉 진행되는 얘기고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가격 비교 서비스 자체도 그들의 수수료, 피가 또 한 레이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전체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두 가지 논리가 있고요. 이 두 개 대표적인 이제 논문 주장에 대해서 연구 결과로 보자면 위에 이제 브라운 고스비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의 등장, 이것의 사용이 실제로 가격의 하락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더 탐색 비용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경쟁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2002년의 논문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5년에 이 두 연구들은 사실 여전히 어렵고 비교도 어렵고 서비스 마진이 추가되기 때문에 꼭 가격이 하락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논리를 서포팅하는 논문이 이제 동시에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뭐 논의들이 지금 뭐 진행이 학계에서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약관 규제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격 규제, 가격 비교 서비스들이 좀 이렇게 널리 퍼져 나가게 되게 되면서 영국 시장에서 이게 프라이스 애그리게이션 사이트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더니 소비자가 너무 가격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차별화된 약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고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오직 가격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들이 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서 이런 이제 약관 규제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도 같이 잘 뭐 서칭 코스트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할 때 같이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는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 표준 약관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규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제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존 뭐 이렇게 뭐 해외에서 규제의 흐름 그리고 그런 어떤 가격 자율화가 되어 가면서 그 결과 값으로 연구를 해봤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이제 대충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 어쨌든 요율 규제 자체는 뭐 완화되어 가고 디레귤레이션이 사실 뭐 이 정도면은 답인 것 같고 뭐 약간의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 어떤 그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은 가격에서 조금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디레귤레이션이 뭐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코션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부분은요. 이 모든 연구들이 데이터고 뭐고 대부분 매년 갱신하고 옮겨 탈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시장을 기반으로 된 연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위칭 코스트가 낮고 이제 컴피티션이 어느 정도 있는 시장에서 이미 이제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결론이고요. 우리나라도 뭐 사실 적용이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실손보험으로 가자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약간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터치를 하고 가고 싶은데
갱신 주기는 1년이지만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이제 80세, 100세 보장으로 이제 가입을 했고 스위칭 코스트라는 측면에서 내가 여기 지금 현재 이 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몇 퍼센트 인상을 했다라고 해서 같은 조건으로 내가 다른 보험회사로 스위치할 수 있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실손보험에서는 소비자가 사실 잡아놓은 물고기랑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경쟁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풀어 버려야 된다라는 논리를 앞에서 얘기했던 많은 해외 시장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1대1로 적용을 하기에는 계약의 성격 자체, 시장의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이다라는 그 점은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가격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하는 주예요. prior approval에다가 뭐 여러 가지 온갖 가격 규제를 잘하는데 근데 뭐 규제 부작용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규제를 했는데 규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캘리포니아 시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제 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뭐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로 보험 사기, 사고율을 낮추는 각종 노력이 동시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케이스다. 단순하게 이제 가격으로만 막 쪼고 막 이렇게 규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너무 높은 손해율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격을 못 올리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 자체가 덜 나도록 하는 노력을 이제 이 규제 당국에서 굉장히 많이 세게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뭐 법규 어겼을 때 벌금이 가장 센 주가 뭐 캘리포니아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노력을 동시에 해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뭐 슬라이드는 이만큼이고요. 이제 예, 앞으로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준 교수님, 사실은 이 박수준 교수님한테 이 발제를 부탁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여름을 헤치고 이렇게 좋은 자료를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가격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프를 저희들이 좀 알고 싶었고요. 오늘 박 교수님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가격 규제에 관련된 실증적 분석이 뭐 여러분 발표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데이터가 상 콜렉티블한 미국 시장에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규제가 역시 마켓 스페시픽 하다 보니 오늘 저희가 들었지만 뭐 서칭 코스트나 스위칭 코스트나 그리고 불량 물건 이슈나 그리고 더욱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페어니스. 그러니까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화가 정당화되어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그 범위가 과거에는 뭐 섹스 오리진 릴리전 정도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캘리포니아 시장은 상당히 또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가격 규제를 강함에도 불구하고 불량 물건이 별로 없는 시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시장인 것 같습니다. 토론은 오늘 세 분이 수고해 주실 텐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첫 번째 토론 한국규제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좀 가격 규제에 대한 일반론을 조금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박 교수님이 얘기하고 조금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이 경쟁 시장이고 경쟁도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제3자에 대한 외부 효과가 없고 정보에 대한 어떤 숨길 수 있는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가격 규제는 뭐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시장에 가격 규제가 있다면은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긴다. 모질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 부정한 뭐 어떤
위임금을 주든지 그런 부정 그 부패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격 왜곡으로 장기적인 시장 불균형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일부 농산품 시장을 본다면은 지금 그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다른 농산품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남아도는 농산품을 만들겠다. 그런 그 시장을 그 한 시장 말고 다른 시장까지도 왜곡시키는 그런 영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충분히 있는 시장에는 가격 규제가 없어야 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시장 왜곡이 있다면, 시장 실패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 경쟁이 충분히 없다든지 정보가 숨겨져 있다든지 외부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격 규제가 정당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좀 그 한 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너무 함부로 가격을 규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 규제, 행정 지침, 뭐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가격이 변동해야 될 텐데 가격을 변동시키지 못하게 뭐 묶어놓는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특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거슬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격은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균형을 도달할 때 가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균형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그냥 그 기본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지만, 가격의 기능을 보면은 배급 기능이 있다. 가격을 보고 내 개인적인 가치가 이 가격보다 높으면은 나는 물건을 사고, 이거 물건을 공급할 때 내 비용이 가격보다 낮으면은 이 물건을 공급해 가지고선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 가장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이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또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장 효율성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요소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배분 기능. 그 가격을 보고 내가 이 산업에서 그 돈을 벌 수가 있을까? 만약 이 산업에서 돈을 벌 수가 없을 것 같이 가격이 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면,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산업으로 가고 산업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공급자 업체가 여기 이 산업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한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산업들의 효율성을 정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함부로 왜곡시키면은 시장 경제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선 가격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시장 실패가 있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게 놔둬야 되고, 영 이 가격 때문에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게 이게 그 정답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험을 본다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보험은 최소한도 이론을 보면은 그 시장 실패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보험의 어떤 통계적인 성격. 그러니까 보험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쟁이 많을수록 이제 그 가격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는데, 보험은 또 경쟁자가 많을수록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보다는 의료 보험 같은 데서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회사가 피보험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사고가 몇 건 일어날 거냐, 이거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산 계획을 할 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더 그 통계가 좀 더 정확하게 응용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선 한쪽 경쟁을 본다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있는 게 좋은데, 이 통계적인 특성을 본다면은 오히려 그 경쟁자가 적을수록 좋을 수가 있다. 그게 첫 번째 특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비대칭 성격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든 의료 보험이든 마찬가지지만 어느 사람이 좋은 운전수냐, 어느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요걸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런 정보 비대칭이 있으면은 시장이 제대로 설립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자동차 보험보다는 의료 보험에 더 적용되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산업들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료보험을 생각한다면은 의료보험을 들었을 때 그 의료보험에서는 의료 치료에 그 서비스에 일부 가격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들었으면은 그 의료 서비스를 과잉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뭐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의료보험을 많이 쓰는 나라는 의료 서비스를 너무 과잉하게 쓰는 그런 그 경향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순수하게 경제적 이론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회복지적 성격에 따라서 그 보험이 너무 비싸면은 그러면은 뭐 사회복지 수준이 나빠진다, 뭐 이런 논리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런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규제가 꼭 필요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시켜 주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따른 이득하고 비용하고 비교해 볼 때, 편익 분석을 할 때 이득이 손해보다 더 커야지만 이 규제를 도입하는 게 정당화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가격 규제를 도입할까 보다는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시장 경쟁을 도모시켜주는 방법으로 개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경쟁이 충분히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보험은 지금 이런 성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경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론적인 타당성은 있지만은, 그러면은 편익 분석상에서 정당성은 있느냐? 지금 박 교수님이 이제 남은 과제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러면은 가격 규제에 대해서 받는 이득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풀어도 되는 규제가 아니냐. 오히려 약관에 대한 규제는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순수하게 실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실증적인 근거가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가격 규제를 할 수 없이 도입을 하되 어떻게 하면은 시장 왜곡을 최소화시키느냐,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말씀하셨고, 미국 시장이 좀 재밌는 게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주가 50개 있는데, 그런데 그 50개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는 자체적인 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50개가 하나하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규제의 실험장입니다. 규제의 실험장이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어디에 성공하고 어디에 실패하느냐, 그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녔을 때 내가 살았던 주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재밌는 제도를 썼어요. 제가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운전자인지 나쁜 운전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에 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보험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기록이 없으니까. 내가 아까 정보 비대칭을 얘기했는데, 나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보험회사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보험을 안 팔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주에서 보험회사들끼리의 풀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 기록 없는 사람들은 그 풀에 들게 하고, 그 풀의 가격은 제한합니다. 규제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1년 동안 별 사고 없이 그냥 무난하게 운전을 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재계약을 할 때, 그때는 제가 풀로 계속 재계약을 하지만은 그 풀 가격은 상당히 비싸고, 다른 보험회사를 이제는 쓸 수 있게 됐어요. 다른 보험회사도 나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보험회사들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보험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사고가 없는 조건에서는. 그래가지고 영 규제를 한다면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좀 진짜 문제가 있는 시장 실패가 심한 부분에만 규제를 하고, 그렇지만 그 동시에 경쟁을 최대화시켜 가지고선 가격 규제 필요 없이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얘기할 건 이상입니다. 네, 한국규제학회 회장님이신 양준석 교수님이 역시 중요한 포인트를 요약하면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규제가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다양한 뭐 법 규제 등을 통해서 좀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격 규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몇 가지 특성 때문에 가격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격 규제를 함으로써 얻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비용에 관련된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정교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은 대구. 예. 저는 그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대구대 황기태 교수입니다. 네. 제가 이 토론을 부탁을 한 달 반 전에 받은 것 같은데, 아마 박서준 교수님보다 더 오래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험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 재화나 서비스의 이제 가격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뭐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정부의 어떤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저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자를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금 정부가 자유를 지향하고 있지만 또 언제 어디서든 또 가격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듣고 그 말씀에 이제 기초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굉장히 고물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정신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물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이제 보험료 인상 억제 부분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러한 부분이 다소 좀 부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일단 우리 보험사의 어떤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보험법에는 상호회사가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상호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결국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뭔가 잘못됐거나 불법이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가 되겠죠. 제가 이제 좀 용어를 막 남발을 했는데요. 뭐 정부 비대칭성 뭐 이런 남발을 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치 코스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해당돼서 특히나 이제 소비자들은 보험료 산출 과정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샀을 때 그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측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 저도 이제 보험을 뭐 들 때 항상 느낌은 내가 이 보험을 드는 이 보험료가 적정한 가격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하긴 하거든요. 내가 좀 비싸게 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가 맞든 간에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료에 대해서 좀 당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하는 것 같고요.
뭐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감독 당국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목적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것이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든 보험료 인상 억제 문제는 이 이야기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격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사실 교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을 뭐 저희가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긴 하지만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자유로운 어떤 그 시장이 존재하니까 자유로운 거래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가격이 설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다른 이제 학생들은 뭐 앞서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니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가격 통제라는 건 결국 개인의 이익과 공익, 그 공공선이죠.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이제 어떤 사익 추구라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공익을 우선시해서 개인의 이익을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어떤 그 자유로운 거래 활동을 막을 필요는 없다. 자유로운 거래 활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완전한 이론적인 시장 하에서는 뭐 당연히 뭐 가격을 뭐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은 이제 뭐 독점도 있고 뭐 그 과점도 있고 그런 시장이니까 어떤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하긴 하죠.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격 통제라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어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극대화하는 거를 제어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주의 재산권의 일정 부분은 통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가격 통제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혹시라도 정당해서 뭐 가격 통제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어떤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제학 원론 시간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가격 통제를 하면 공공선을 오히려 달성할 수 없다. 물론 이제 뭐 이 독점이라든지 그런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이제 이론적인 시장을 이야기했을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애덤 스미스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국부론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자유시장 경제를 하면, 정부 개입 없이 자유시장 경제를 하면 결국엔 그게 이제 공공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후생경제학 일정리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은 어떤 완전한 이론적 시장을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거를 고지고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저런 그 우리 이상향에 있는 이상적인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좀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사례도 들었는데, 과거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제 뭐 독일에서 이제 미군정이 실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정은 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가격 통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소독이죠. 소독의 이제 경제부 장관이죠.
에르 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거부하고 완전히 자유시장 가격 자유를 실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통제를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공급이 줄죠. 시장에 물건을 내놨는데 원하는 가격에 팔고 싶은데 예를 들어 원하는 가격을 못 팔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 내놓았던 물건들을 가격을 다시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더욱더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높아지는 이제 암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악하고 저 이제 경제장관은 차라리 풀어버리자. 가격 그 통제를 풀어버리면 이게 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명한 정책이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저 이제 에르 아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 기간 이제 경제 관련된 장관으로서 이제 역임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현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공재도 있고 뭐 독점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정부는 완전하냐 이런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소셜 플래너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소셜 플래너는 이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회의 전체적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소셜 플래너를 정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정부랑 소셜 플래너는 같은 건 아니죠. 정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엘리트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 실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도로가 100개가 필요한데 소셜 플래너 입장에서 100개가 필요한데 결국 이제 시장에 맡겼더니 80개밖에 생산이 안 됐는데 정부가 대신에 개입을 했더니 120개가 그 생산이 되더라.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부 실패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 논란이 되는 게 도대체 시장 실패가 더 많이 발생하느냐, 정부 실패가 더 많이 발생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계속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역대 이제 정권이 늘 바뀌면 뭐 감옥도 가시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알고 보면 사실 정부 실패에 해당하는 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정부의 규제라는 건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교수님도 그 양준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공급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보험회사 간에 이제 상당히 이제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험료이라는 예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감독 당국의 입장은 뭐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과당 경쟁을 하니까 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감독 당국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어차피 지급 여력 제도가 있는 그거는 이제 필요한 규제인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로부터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급 여력 정책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후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애초부터 뭐 저런 기능이 다 있는데 그냥 정부가 어떤 정책적 목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압력을 준다는 것 자체는 물론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가격 자유화가 돼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가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몰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공급을 좀 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좀 더 많이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보험 시장은 사실 이제 상호회사는 없는 것이고 모두 이제 주식회사니까 이익 추구를 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이죠. 네,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 경영 환경을 좀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본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 뭐 사실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상품 출시가 잘 안 되더라. 왜냐하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고 그러면 경험 통계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부족하니까 조금 버퍼를 두고 가격 보험료를 책정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그러한 신상품 출시는 당연히 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필요한 그 니즈에 맞는 상품의 어떤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게 이제 이러한 규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후생 손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당국이 뭐 보험회사가 불실화될 수 있다 뭐 온갖 그런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뭐 그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냅두고 그다음에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직업 여력 규제라든지 그런 거 사후 감독만 충분히 잘하면 그 정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황진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토론은 역시 정부의 실패와 시장 실패 중에서 사실은 둘 다 실패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을 많이 한다면 황진태 교수님의 말씀을 뭐 빌자면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워크업을 해서 경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꼭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양한 사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문제, 신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입니다. 마지막 토론은 보험연구원의 황인찬 연구위원께 네, 방금 소개받은 보험연구원 황인찬입니다. 네, 매번 이름 때문에 그런지 매번 마지막에 토론을 하게 돼서 항상 토론을 할 때 앞서 나온 얘기가 아닌 거를 해야 되니까 항상 그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사실 그 보험 산업하고 가장 지금 의료원 대립이 많은 걸 보면 의료계가 있잖아요. 보험 산업하고 의료계, 의료 산업 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규제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공공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산업들인 거죠. 보험 산업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의료 산업도 그렇고. 그럼 의료 산업에 어떤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거를 한번 비추어봐서 보험 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의료 산업 쪽에서는 의료 산업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급여랑 그러니까 파이낸싱으로 따지면은 급여랑 비급여로 나눌 수 있죠. 근데 급여 쪽에서는 수가로 통제를 하고 있어요. 수가로 통제하고 있어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수가로 통제하고 있어서 원가 보전도 안 된다.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적자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고 이로 인해서 사실 나타내는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는 급여 쪽에서 필수 의료 과목들의 붕괴 우려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 쪽에서 풍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급여의 쪽에서 그러니까 급여에서 수가를 통제를 하다 보니까 비급여 쪽에서 그 풍선 효과 때문에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 관리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비급여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더더욱 크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비급여 쪽에서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비급여 쪽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급여 쪽에도 나중에는 문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급여 쪽에서 불필요한 의료가 발생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의료가 발생하면은 이게 급여 쪽에서 넘어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의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똑같이 한번 보험 산업을 한번 빗대어 보면은 보험 산업도 사실은 가격 규제가 심한 시장이 있고 아닌 시장이 있어요. 급여랑 비급여처럼. 그래서 가격 규제가 심한 시장을 뭐 대표적으로 보면 실손하고 자동차를 보면은
실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지금 회사가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둘 다 보면은 한쪽은 아예 이탈을 하고 있고 한쪽은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앞서 급여에서는 필수 의료 과목들 분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가격 규제가 안 하는 시장에 그러니까 비급여로 봤을 때 풍선 효과, 보험산업의 그 풍선 효과가 없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가격 규제를 안 하는 시장에 대한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날까를 봤을 때는 한번 그런 거는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앞서 이제 양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격 규제를 어떤 이러한 걸로 이게 우선 당당성에 의해서 했을 때 부작용을 막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장치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보험산업 관련해서. 그렇다고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일부는 가격을 규제를 하고 일부는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업자들의 행동 유인이 바뀌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통제가 가능하냐. 모든 상품의 적정률을 다 줄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보험산업에 보면은 상품하고 서비스 복잡해졌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 비해서 상품하고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플레이어들 간의 이해관계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더해서 환경 변화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되게 적재적소에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격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사실은 가격 규제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아까 그 캘리포니아 사례를 드셨는데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른 규제들과의 그런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자리를 잡고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양하게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맨 처음에 그 박소영 교수님이 했는데 보험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규제가 가격 규제, 건전성 규제, 행위 규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 10년 이렇게 보시면은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랑 행위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강해졌는데 강해졌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런 규제가 들어와서 실제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많이 이제 이제 제고가 됐느냐? 소비자에 대한 신뢰나 보호 같은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많이 제고가 됐느냐를 평가를 했을 때 그렇다는 사람도 있지만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가격 규제가 사실은 건전성하고 행위 규제에 관련된 목적을 조금 더 갖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 규제가 만약 없었다고 하면은 건전성 규제나 행위 규제가 훨씬 더 시효적이고 강하게 들어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규제 간의 상호작용이나 그런 유기적인 걸 봤을 때 약간의 조금 삐걱거리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혁신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이제 황庆세 박사님, 황직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혁신의 유인 같은 게 경제적 유인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 이외에 사실은 가격 규제를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유형에 의해서 가격 규제를 한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형을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품하고 상품 개발하고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이런 유형이 안 들어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격 규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를 사실은 이 가격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상품하고 서비스를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유인 이외에 사실은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생각 자체가 되게 좁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형식 가격 규제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가격 규제에 관련된 당위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도 간의 조금 유기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 가격 규제로 인해서 다른 규제들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시장 플레이어들이 어떠한 그런 좀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적 유인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좀 깊은 검토나 이런 것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창 박사님께서도 아주 재밌는 세 가지 포인트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의료산업의 규제를 비추어서 우리가 비급여의 풍선 효과가 우리 보험산업에는 없는가 한번 살펴볼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규제에서 이렇게 진입 규제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규제가 있죠. 그죠? 진입 규제, 가격 규제, 뭐 건전성 규제, 그다음 행위 규제까지 있는데 우리가 가격에 관련된 규제를 우리가 자율화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다 보니 다른 규제가 지금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나 우리 발제자이신 박소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실제로 페어한 워크홀 컴피티션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과연 정부가 타임리하게 그렇게 규제를 실패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혁신이나 이런 새로운 제품, 상품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장애가 되지 않는가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뭐 줌 온라인상에서 그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짧게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에 오늘 많이 오셨는데 우리 연구위원 우리 캐리 산학위원이신 제가 뭐 뒤에 성함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정 교수님 한마디 이쪽에 상품도 많이 연구하시고 하시니까 한마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다른 분들 이 기회가 되면 없으면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코멘트일 수도 있고 이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박소정 교수님한테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 규제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뭉텅그려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유가 이 두 개가 뭐 소비자한테는 이제 보험료로 뭐 이렇게 뭉텅그려서 되겠지만 이 이해 당사자가 좀 다르고 또 상품별로도 어떤 부분은 이제 순보험료 뭐 규제나 규제 완화, 부가보험료 규제나 규제 완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이해 당사자가 이제 다른 거죠. 순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와 보험자 요렇게 이제 되겠죠.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와 보험사 또는 보험사 그리고 이제 판매자 또는 판매 채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적용되는 이제 상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순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지금 좀 적용이 돼야 될 부분들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 금액이 좀 큰 그래서 판매자들이 이제 그 신계약비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 좀 큰 금액의 경우에는 이제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대립이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료는 크지 않겠지만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중, 부가보험료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이제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향을 이제 미치는 요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순보험료는 아까 지금 우리 박소정 교수님하고 다 또 이야기 좀 많이 하셨던 그 공평한 어떤 차별 부분에서 우리의 경우에 그런 리스크 요소를 다 반영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뭐 자동차 보험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뭐 지역 간 뭐 요율 차등화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좀 고려돼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보험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 유통 채널 간의 어떤 협상력의 크기, 그다음에 그 채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채널과 비교했을 때 너무 또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조금 또 그 위에도 또 다른 뭐 여러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나누어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워낙 이게 이제 그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어떻겠냐 하는 뭐 질문 겸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세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나 뭐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플러스 예, 김규동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험연구원 김규동입니다. 뭐 요율 규제는 저도 뭐 그 공부할 때부터 계속 관심 갖고 많이 봤던 부분이라서 그냥 뭐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좀 그 첨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본적으로 요율 규제, 그러니까 보험 규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요율 규제는 그 좀 어떤 시장의 효율성 이런 측면보다도 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케이스들을 볼 때 이제 그 유일하게 좀 예외적인 부분이 그 이제 캘리포니아 케이스, 그거는 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과격한 그런 규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이제 프로포지션 이제 103이라고 해서 그 하루아침에 이제 보험 요율을 이제 20%다 할인을 하게끔 일률적으로 그런 강한 규제를 했었고, 그 지금 뭐 박수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 당시 그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말대로 좀 실패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 좀 그 정상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강한 규제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요율 규제의 부작용보다는 좀 순기능이 좀 더 강조됐던 그런 시장인 케이스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그 효율성은 다 떨어지죠. 근데 규제라는 것 자체가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뭐 그 굉장히 뭐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사의 독립성을 되게 강조한 그런 뭐 사베인스 악슬리 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제라는 거는 이제 시장 효율성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요율 규제는 더더욱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요율 말씀하시면서 그 공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공정성 그러면은 좀 정치적인 공정성으로 이해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험에서 얘기하는 그 공정성, 그 요율에서 말하는 fairness는 actuarially fair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뭐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요율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한 이제 유럽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좀 그 규제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정성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차별도 말씀하셨지만 그 보험에서 요율에서 말하는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은 페어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에서 접근하는 것과 좀 다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야지 대부분의 어떤 다수 사람들이 좀 오해를 덜 할 거다. 뭐 대표적인 게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집 코드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보험 요율 차별화가 당연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지역별 요율 차별화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정성을 강조한 요율 규제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요율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1개 주에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좀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UBI나 BBI 를 이제 이용한, 그래서 실제 드라이빙 그 레코드를 가지고 그 요율을 그 산출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요율 산출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요소들을 자기들은 사용한다. 전통적인 어떤 요소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술의 발전,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활용, 이런 것들 추세에 의하면 결국은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요율 규제에서 그 강조하던 그런
그 리스크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그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그 BBI를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그 요율 산출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험 규제죠. 그래서 이제 그 올 초에 같은 경우도 그 앨런 머스크가 그 캘리포니아의 인슈런스 커미셔너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이제 그 기사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캘리포니아는 그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요율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동 박사님 평소에 사실은 요율 규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아주 재밌는 포인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의 새로운 어떤 요율에 관련된 어떤 혁신적인 방안. 근데 그 혁신적인 방안이 만약에 블랙박스 안에 있다면 커미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사실은 저지할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수요자들의 투명성에 관련된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 지금 이제 두 가지 코멘트가 왔는데요. 우선 여기 오신 연구원장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패널 모든 분들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코멘트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박소정 교수님도 한번 코멘트 주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수수료,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판매 수수료가 이제 사실은 1200% 한도 규제가 있습니다. 이 한도 규제에 대해서 뭐 저도 생각은 좀 있지만 이 한도 규제가 지금 부가 보험료에 관련된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오늘 세미나에서 사실은 이걸 우리 직접 다루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 싶었고, 우리가 다음 세미나에서 이런 걸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오늘도 일단 오픈 디스커션,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픈 디스커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코멘트는 미국과 유럽 연구에서 젠더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레이팅 모델을 최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보험 수리적 공정성, actuarial fairness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도 점차 회의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코멘트가 왔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 이슈가 보험 산업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슈는 지금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1200%의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혹시 우리 패널 분 중에서 어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듣고 마지막으로 박소정 교수님에게 전체 토론 내용 좀 드릴까 합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저 개인적인 이제 1200%에 관련된 얘기를 들면, 자, 지금 뉴욕에 유사한 규제가 있죠. 그래서 뭐 물론 뉴욕에 유사한 규제가 있다고 그게 이제 올바른 이제 방향은 아닌데, 우리가 과연 소비자들이 판매자의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가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과연 소비자가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가? 물론 유사한 사례인 우리가 증권 펀드 판매하면 펀드는 펀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꼭 정말 absolutely necessary한 규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주는 역할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규제의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 않는가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황진태 박사님.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제 페이스북 아시는 분들 이 설계사분들이 되게 이제 친구 요청이 많아서 이제 저도 다 이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오는 글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불만스러운 거죠. 이게 GA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서 상품을 파는데 왜 국가에서 자기들의 수수료 규제, 그는 수수료는 보험회사와 본인들의 일인 것이지 왜 국가에서 이제 뭐 이거를 규제를 하느냐 이래서 이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소비자들이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이제 요율 규제라든지 이런 걸 자유화했지만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뭐 수수료 문제는 공시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이 맞지 않나 생각도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설계사나 어떤 모집 수수료 자체를 뭐 1200%, 1200%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그럼 1300%는 안 되는 건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이제 자꾸 이제 모집 수수료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좀 어떻게 자꾸 이 규제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사적 거래에서는 그 수수료 규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 그 안에 보험료에는 적절한 공시를 해주는 게 소비자가 알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걸 또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라는 건 규제가 아니라 저는 시장이 잘 돌아가는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황진태 교수님 발이 넓으셔서 이게 좀 시장의 바로 현대 정보를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혹시 또 다른 코멘트 뭐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자, 없으시면 바로 박소정 교수님에게 전체 랩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뭐 교과서와 각종 논문을 정리를 해서 30분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내용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역시 보험 시장은 어렵구나. 오늘 하루로 끝날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아까 양준석 교수님께서 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시장의 실제 상태의 어떤 그런 뭐 비용 뭐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필요 있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일단 먼저 자동차에 대해서 보면 지난 뭐 한 2년간의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의 손해율이 좋았잖아요. 이제 자동차 사고가 이제 뭐 30~40%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험료의 할인과 뭐 이렇게 뭐 그 막 캐시백 주고 이게 진짜 20~30%를 이제 돌려주는 이런 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나라 국내 보험사들이 왜 안 깎아줬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론에서 논문에서 보던 그 가격의 스티키니스를 그대로 내가 관찰하고 있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못 내리냐면 끝나고 나서 못 올릴 거니까 겁나서. 그래서 뭐 자율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시장이고, 우리가 그 가격의 스티키니스를 지금 실증적으로 내가 우리 시장에서 관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계기가 되었었고요. 두 번째 그 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우리 김규동 박사님하고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하면 계리적 공정성, actuarial fairness, 그리고 이제 actuarial equit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있고 social equity를 추구하는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계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계리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보험 가격에서 어떤 적정 가격으로 보는 데에서 등장하는 논리이고, 이제 요즘 가격 그 공정성에 대한 그 계리적 공정성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계리적 공정성을 그대로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야기, 어떤 소셜 에쿼티를 위해서 사고 더 낸다고 해서 더 비싸게 돈 내지 못하게 하는 걸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규제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개를 따로 이제 다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클래리파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역시 채널 쪽을 보시는 교수님께서 순보험료, 부가보험료에 대해서 좀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가격 비교 사이트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는데 이런 그 보험을 중개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어떤 그런 이제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이제 논란이 되고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많은 연구들은 사실 그렇게 따로 떼보지는 않아서 이게 지금부터 좀 저희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가 들고요. 판매 수수료 뭐 1200% 부가 보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뭐 디테일에 대해서는 모르나 굉장히 원칙적으로 그 원리에 비추어서 이제 뭐 자동차 보험 가격이든 실손 보험이든 뭐 판매 수수료 규제든 생각을 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론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규제하지 않았을 때 완전한 시장 경쟁 시장처럼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그게 보험사든 아니면 설계사든 누구든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인가?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가격 규제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비싼 가격을 책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시장인가? 저는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가격 비교 상당히 쉽고요. 여기저기 보고 해서 사실 스위칭 코스트도 상당히 뭐 낮은 편이라고 생각되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다들 뭐 아무리 푼다고 해도 뭐 비싸게 매길 수 있나 뭐 이탈하고 다른 데 갈 것 같고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있다면 진입하겠죠. 그 진입 뭐 얼마나 쉬운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일단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 뭐 요율 규제, 뭐 수수료 규제, 어떤 형태의 규제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소비자가 설계사가 와서 막 설명하면 개인적인 지인이든 뭐든 그분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설득이 돼서 이제 사인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쉽게 비교를 해서 여기서 사면은 뭐 10만 원인데 저기서 사면 15만 원이니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서칭 코스트 낮게 우리가 그렇게 완전 경쟁 시장인 것처럼 갈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서치 코스트라는 측면에서 월커블 컴피티션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고객이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 설계사는 비싸고 저 설계사는 싸니까 나는 싼 데 갈래. 이게 과연 되는 상태인가?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규제의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30일에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에서는 이제 보험과 가격 규제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이론과 실证 연구를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와 관련된 우리 토론자 세 분 오늘 수고해 주신 한국교제학 회장 양준석 교수님 그리고 대구대학교 황진태 교수님, 황인찬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신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은 뭐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역시 보험 가격 규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미시적인 규제 연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